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거의 ICBM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최근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안보 공백이 있다 없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북한이 오늘 오후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ICBM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게 만약에 ICBM이 100% 확실하다면 한미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게 된 셈입니다.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새벽에 나도 새벽에 많이 저리 발이다니까 새벽잠 설치는 많이 습관했어요.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 정상회담 때만 해도 참 화기애애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이동훈 의원님. 네네. 제가 먼저 오늘 쏜 미사일의 재원부터 한번 대략 설명을 해보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고 최대 사거리가 15,000km,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닌가라는 분석. 오늘 오후 2시 38분쯤에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서 고도 6,200km, 거리는 1,000km 이상을 날아가서 동해상으로 일본 쪽 근처 이이지에 떨어졌는데요. 고각 발사입니다. 위로 쭉 쏘는. 근데 이동훈 의원님. 네. 레드라인을 넘은 이유는 바로 지금 정권 교체기를 북한이 염두에 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선 북한은 그 ICBM을 쏜 게 아니고 인공위성을 썼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ICBM이나 인공위성이나 그 같은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이고 거기에 탄두를 얹으면 ICBM이 되는 거고 인공위성을 얹으면 이제 인공위성이 되는 건데 그동안 사실은 그 미국에서도 북한이 핵실험, 그다음에 ICBM 발사를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깨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예. 실제 행동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는데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레드라인을 깼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해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교체기, 특히 현 정권하고 차기 정권이 그것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갖고 특히 국방부 청사 이용 문제를 갖고 그러게요.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런 또 ICBM 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정권과 다음 정권이 이렇게 신경전만 벌이면 되는가, 안보 상황이 그래도 되는가, 이런 하나의 또 시사점을 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그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지금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다가 아마 새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다만 하나 굉장히 중대한 도발이고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항상 한반도의 정세라는 것이 위기 다음에 또 대화의 국면이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측면도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도 ICBM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이쯤 되면 레드라인 넘은 거 아니냐.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주고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의 계약 파기 아니냐 되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만 12번째 무력 시 단순히 12번째 중에 한 번이 아니라 ICBM을 쐈기 때문에요. 노동 교수님. 그런데
이런 북한의 도발이 결국은 북한 두고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에 꽤 많이 공을 들였던 대북 정책이 좀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마도 현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발사해도 ICBM만은 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전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기다가 이제 ICBM을 탄도미사일 발사 거기다 핵탄두를 얻는 게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국제사회에서 레드라인 얘기하는 것은 ICBM 발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핵실험 재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핵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 정부에서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정권 교체기에 많이 도발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 측으로서는 새로운 정권의 어떤 태도를 엿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 정부와 현 정부와 이제 앞으로 그 새 정부의 어떤 그 태도를 엿보려는 그 차이가 있는가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강력 규탄하고 유감 표명을 하고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아니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안보 문제를 들려서 이제 뭐 어떤 청와대를 이전하는 걸 반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NSC를 열어서 유감 표명하거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적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무슨 새로운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움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 NSC를 여느냐 마느냐 그거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또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물론 군사적 우리 대응 성격의 행동도 우리도 좀 했어요. 에이테킴스와 현무2를 오늘 대응 성격으로 발사한 우리 군 당국입니다. 대응 발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할 때에도 NSC를 주재하지 않아서 꽤 논란이 됐었죠.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이 미사일 몇 번 쏘았습니까? 올해는 10번. 올해 10번 쏘았죠. 예. 10번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NSC 회의에? 제가 그 대통령님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답변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용산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NSC를 직접 또 주재를 하셨거든요. 전체 회의 중에서 대통령께서는 4번 참석하셨고 미사일 발사 10번 있었던데 그중에는 한 번만 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 국방부 이전이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미사일이 이제 조금 이제 대통령님 차원에서 관리되고 해야 되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참석하신 거고 나머지 미사일들은 NSC 멤버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는 형태가 좋겠다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어요. NSC를. 탄도미사일 관련해서는 53일 만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걸 두고 최근에 용산 이전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NSC도 이렇게 자주 주재하지 않았냐? 이 부분을 좀 문 대통령이 의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기다 보니까 좀 더 안보에 더 집중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정권 교체기에 항상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 행위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특히 이번 미사일 같은 경우는 ICBM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NSC를 개최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노동 교수님도 말했지만 이런 도발들을 했을 때 저희가 사실상 행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윤석열 당선인 말처럼 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는 없지만 남한을 향한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있어야 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이제까지 북한이 남한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다는 점 그 말씀드리고요. 실제 안보 공백이라는 게 뭐 청와대를 몇 주 만에 이전하는데 안보 공백이 있겠어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방부라고 하는 것은 안보의 심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주 만에 당장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2달 정도 국방부에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거쳐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간들이 당연히 안보를 위한 또
또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자 이번 주에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원활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 뭐 수십 차례의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도훈 의원님. 우선 그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은 대단히 중대한 그 도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개입하면은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핵을 장착한 ICBM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미국을 굉장히 움찔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도발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쩔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한반도는 뭐 북한 마음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선거 때 그 얘기했지만 확장 억제 정책,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그래서 뭐 당장에 무슨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추는 문제. 둘째, 사드 지금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공식적으로 배치하는 태세로 전환하고 또 추가 배치 등 그 요격 그 시스템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동안 거의 사실은 뭐 형해화된 한미 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 강력히 함으로써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등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마치 무슨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ICBM이 날아다녀도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실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도발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 일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도발에 대한 대응은 대응이고 우리가 필요한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이런 조치들은 안보에 공백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정대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물론 뭐 ICBM이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도발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용산 집무실 이전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좀 김경진 의원님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안보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올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파다했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알고 있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종전 선언 같은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전에 사실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공공기관에게 폭파해 버려도 우리 정부가 아무 말도 못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삶은 소대가리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도 저게 오히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그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받아 넘겼던 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아니겠습니까? 정의용 실장이 당시 그런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 자세는 어떤 일이 있어라도 대북 화해의 기조로 간다라고 했던 것이 5년 내내의 기조였고,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 특히 6월에 1일에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논쟁과 쟁점이 붙으니까 괜히 지금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코스프레 해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